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대위 구성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권성동 의원과는 인터뷰를 했었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좀 약간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 다른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님 입장도 약간 다른 거 어떤 겁니까? 이 각각 다르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언론 보도는 그 모든 사람 중에서요. 예. 그 자리가 확정된 건 저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저는 관리상. 그러니까 예.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제 위로 누가 오느냐랑 예. 제 밑으로 누가 오느냐만 걱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직책부터 따져보죠. 그 권성동 의원도 어떻게 지금 직책을 할지 모르겠다.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 총괄 선대위원장. 네. 그 밑에 공동선대위원장. 그 밑에 선대본부장. 네. 뭐 이런 식의 그게 통상적이에요. 그게 네. 3단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는 그러니까 위에 한 예. 사람만 모시면 되는 거죠. 총괄 선대위원장. 그럼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두 사람입니까? 뭐 그런 건 이제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역할을 나눠서 두 사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 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제가 아는 김종인 위원장이면은 두 사람은 좀 꺼리지 않으실까. 지금 말씀 나온 게 김병준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김종인 위원장과 상의가 됐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권성동 의원님이랑 김종인 위원장이 나눈 말씀을 다 전해드린 건 아니지만은 예. 저는 뭐 그거는 좀 의외다 그렇게 만약 나온다면. 그렇게 나온다면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으로 하면 김병준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건 뭐 고민해봐야겠죠. 고민을 해봐야 된다. 아마 윤석열 후보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그럼 뭐 후보가 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대위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듯이 총괄 지휘를 한다면은 메시지전이나 아니면 정책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예. 그 부분이 본인 담당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저는 제가 누차 밝힌 대로 저는 이번에 병참을 할 겁니다. 병참. 예. 예. 병참은 주로 어떤 겁니까? 당내에서 결국 사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이게 뭐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당 대표로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과 함께 뭐 당을 운영해 왔었기 때문에 예. 이게 당 밖에서 오신 분들이 당 내 조직과 융화가 잘 되려면은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럼 당을 잘 알아야 되니까 제가 아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시면 정권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후보와 약간 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정권을 주지 않으면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에 정권을 부여받았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겠죠. 예. 네, 그런데 또 전권이 아니라 일부 권한만 부여받은 상황. 예를 들어 지난 총선 때는 공천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선거 캠페인에만 나중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개입하도록 한 게 황교안 대표 체제였거든요. 예. 그때는 또 결과가 그만큼 좋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에 있어가지고 공천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구상이라는 걸 실현시키려면은 상당한 권한을 좀 줘야 되는 건 맞다. 예. 이걸 그러니까 저희 후보도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비 때마다 이번에 경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구했던 우리 후보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능력치에 대한 의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권성동 의원 이야기 중에서 특이했던 게 금태섭이나 윤희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 타이틀을 그런 타이틀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 급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비췄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당에서 그 서울시장 선거보다 모셔야 될 원로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직위에 좀 그 욕심을 내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각자 실무를 좀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선대위 구성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야 아무래도 총괄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위상과 그런
직책을 좀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겠지만은 나머지 인사들은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영역을 찾아서 계급장과 관계없이 실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그 캠프는 이제 해단을 했습니다마는 캠프 측에서는 그런 생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1위까지 왔는데 우리를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배제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셔서 뭐 정권을 행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제가 그 윤석열 후보랑 얘기하면서 누구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예. 제가 그 윤석열 후보한테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게 한 2분 되나요? 어떤 분들 추천하셨어요? 그건 제가 뭐 그분들 실제로 후보가 기용할지 않을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니 언론에 나온 거는 권영세 의원 나왔단 말이죠. 권영세 의원은 제가 언급했다기보다는 예. 권영세 의원은 다수가 추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워낙 역량이 출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략하시고 그러니까요. 제가 굳이 추천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예. 그리고 예. 제 입장에서는 이제 예. 윤석열 후보를 당으로 영입하는 역할로 사실 권영세 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지목해가지고 실제 예. 권영세 의원님이 성공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천 안 해도 그거는 당연히 중용되실 인사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좀 세게 반응하시는데 살생부라도 돌고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저는 제가 명쾌하게 밝힙니다. 저는 한 명도 제가 배제해야 될 명단을 준 적도 없고 후보한테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도 명시적으로 이름들을 막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들 너무 민감해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김종인 위원장과 여러 인사들 간에 친소 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는 있겠죠. 예. 평소에 그럼 좀 잘하지 그랬습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할까요? 성격이 세신 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못 모실 분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그렇죠.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 20일쯤에 위원장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긴 하죠. 저희는 못 올 일은 없죠. 선대위원회 출범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재명 후보보다 후보 선출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조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 2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둬서 20일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물론 후보랑 상의해서 조금 조정할 수 있겠지만은 이달을 넘기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저는 실무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종로 보궐선거는 뭐 저는 누차 얘기하지만은 저는 그 이론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 원래 여러 선거를 같이 치를 때 예를 들어 지방선거 때 보면 시장도 뽑고 구청장도 뽑고 구의원 뽑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보통 줄투표라고 하죠. 시장 후보를 먼저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선택하고 같은 국민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과 구의원을 같은 당으로 뽑고 이런 경우 많죠.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동네 밑에서부터 우리 동네 구의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서울시장을 누구 뽑겠다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아주 통상적인 의사결정은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러닝메이트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종로 보궐선거 후보를 보고 우리 대선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대선을 돕기 위해서라면은 그거는 좀 전략상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후보가 나중에 진짜 어쨌든 우린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후보와 마음이 그 마음이 맞고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입법 지원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공천되면 어떠냐 했을 때는 당연히 후보의 의중 좀 반영돼 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이런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천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선거 전략상 보궐 후보 보고 대선 후보 찍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마도 이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비해서 이제 2030의 표심을 좀 덜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오면 그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종로 보궐선거를 제가 막 나가게 되면요 후보랑 같이 다닐 수도 없고요. 저는 종로에서 계속 지하철 인사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선거 전략상으로 아까
최 기자님 말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혹시 예. 제가 젊은 층에 조금 소구력이 있다면은 예.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런 종로 출마보다는 선거 지원 활동이 오히려. 맞습니다. 대선에서 예. 지금 그 한참 뭐 1,800명이다 그런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었잖아요. 탈당 추이는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까? 당연히 초기에 하루 이틀이 굉장히 피크치를 찍는 거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감소세가 있겠죠. 그런데 뭐 애초에 이번에 그 불거졌던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40명이라 언급해가지고 그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탈당 행렬에 이제 들어선 사람들의 그 자기들이 인증한 숫자가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상에. 예. 그런 상황에서 40명밖에 안 된다 이래버렸더니만은 여러 경로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거 조롱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사실관계는 네. 정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후보가 젊은 세대에 있어가지고 상대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보다 지지세가 약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뭐 존중하고 또 이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거 나간 사람 얼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계도 틀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거는 주변에서 후보를 돕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당대표로서도 제동을 걸어야죠. 그런 거는. 예. 지금 뭐 문자들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 8118님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의 역할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 후보와 이 대표 두 분이 의견을 잘 모아보세요. 김정민님 이준석 대표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관련해서 그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 특히 중도층 확장 2030 표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비단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예.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윤 후보한테 그 실물도 줬거든요. 그거 봤어요. 그건 예. 이제 근데 언론 사진 촬영용으로 안에 신문지 들은 거고요. 예, 그랬을 것 같고. 예. 토실토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 좀 채워놓은 거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선거 전략에 관한 것들인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에 다가설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 예. 이미 그래서 후보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비단 주머니에 해당하는 숙제를 어제 후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것이 뭔지를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츰차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광주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이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제 후보가 가서 사과한 형식이나 예. 아니면 그런 것들은 아주 적절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다만 이제 꼭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야말로 후보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이 있으면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우리 후보가 5.18이나 12.12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애초에 그 문제가 되었던 발언이라는 것도 5.18과 12.12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잘못한 것이 맞고 하지만 그래도 정치는 좀 잘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예. 정치를 표현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그렇죠. 것이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전문가들에게 많이 위임을 했던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이 전체 맥락 중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치를 잘했다는 식을 다 묘사한 거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정정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정치를 하신 적은 없고 통치만 하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후보도 약간 그런 기술적인 어떤 표현의 문제였던 것이라서 예. 이 앞으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은 계속 다른 형태로도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였습니다.